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은 계약법부터 하겠습니다. 네, 기본서는 계약법 382쪽입니다. 382쪽. 네, 그러면 계약법은 무엇을 공부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프린트물 보시면은요, 맨 위에 563조가 있을 거예요. 563조. 네, 388페이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맨 위에 프린트 보시면은 매매 의의가 있습니다. 이 조문을 가지고 계약법 전체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563조 매매 의의입니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이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보시면은 그게 민법 전에 있다 이야기입니다. 민법 전에 있기 때문에 전에 포인트를 둬서 563조 매매는 전형계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전형계약이 아닌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비전형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3편 채권은 계약 자유 원칙 때문에 15가지 전형계약 외에 비전형계약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든 매매는 비전형 아니고 뭐다? 전형. 다음에 맨 위에 프린트물의 563조에 매매해 보시면 약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매매 계약은 약정했을 때 계약이 성립할 것인가? 아니면 약정한 것을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하고 또 실제로 대금을 지급해야지 계약이 성립할 것인가? 그러면 조문에는 분명히 약정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렇게 약정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하면 낙성계약이다 라는 말을 써줍니다. 무슨 계약이요? 낙성계약. 근데 실제로 뭔가 줘야지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때는 요물계약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는 겁니다. 무슨 계약이요? 요물계약. 네, 그래서 프린트물의 맨 하단 밑에 현상광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675조 맨 밑에 왼쪽 박스에 현상광고라는 요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현상광고는 자, 읽어볼게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현상 광고는 예를 들어서 갑이 자신의 강아지, 개가 집을 나갔기 때문에 이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현상 광고를 냈을 때 이 1억 원의 사람들이 현혹돼 가지고 A, B, C, D, E, F, G가 전부 다 전화해서 내가 찾아주기로 약속을 정해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약정 가지고는 성립하지 않고 이 강아지를 뭐 해야 된다? 지정행위를 뭐 해야 된다? 이 지정행위를 뭐 해야 된다? 완료해야지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 광고는 약정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로 지정행위를 뭔가 해야 되겠죠. 이때 이루어지는 계약을 뭐라 한다? 요물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물계약이라는 이 타이틀이 잘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은 실제로 이전하고 지급함으로써 성립하지 않고 조문의 약정. 그래서 매매는 무슨 계약이 아니고 요물이 아니고 뭐다?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끝났습니다. 전형이다, 비전형, 낙성, 요물.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거기 이렇게 된 게 아니죠. 조문은 약정함으로써 그 다음에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요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효력이 생긴다. 그럼 어떤 효력이 생길까요? 파는 쪽에서는 반대 거 뭐 달라? 대금 달라라는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깁니다. 이게
달라를 고친 말이 채권이다. 대금 채권적 효력이 생긴다. 그럼 사는 사람은 어떤 효력이 생길까요? 달라입니다. 뭐 달라? 네, 재산권 달라는 재산권 채권적 효력이 생긴다 이야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갑의 대금 채권은 을한테는 뭐가 될까요? 네, 채무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로 가고 을의 채권은 갑의 네, 채무로 간다 이야기예요. 여기 보시면 무가 2개가 나왔다 이야기죠. 용 2마리가 쌍용 자동차면 무 2마리는 쌍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는 쌍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의 반대말이 네, 편무계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은 갑의 달라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 그래서 무가 2개가 대가적이기 때문에 매매는 편무가 아니고 뭐다? 쌍무계약이라는 말을 써주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에 약속대로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됩니까? 을도 채무를 이행해야 되고요. 갑도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생기겠죠. 네, 이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네, 을의 돈은 빠져나갑니다. 을의 돈은 마이너스가 되고 갑한테 플러스가 되고요. 재산권을 넘겨주게 되면 갑의 재산권이 빠져나가죠. 따라서 갑의 재산권은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은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고친 말이 출연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네, 출연이라는 말을 써주는 겁니다. 출연. 네, 이렇게 양쪽이 출연한 이런 계약이다. 명칭을 붙인 말이 네, 유상계약이라는 말 써줍니다. 무슨 계약이요? 유상. 자, 유상의 반대말은 뭐다? 네, 무상계약이라는 말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4단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것이 전. 민법전에 있느냐, 민법전에 없느냐, 전전 가지고 전형, 비전형이고, 2번째는 양약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느냐, 약속한 것을 실제로 뭔가 주고 받아야지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양약 가지고 이루어지면 낙성계약이라고, 약속한 것을 실제로 줘야지 이루어지면 요물계약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효력이 생기면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 무가 되는 게 뭐다? 쌍무, 편무. 그 다음에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것이 뭐다? 출출. 네, 출출 해서 나오는 것이 뭐다? 유상, 무상. 네, 이걸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몇 조에서 네, 지금 맨 꼭대기 위에 있는 563조 매매계약을 통해서 연습시켜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4단계를 자, 몸에다가 철저히 익히세요. 자, 갑니다. 전전. 쳤죠? 세볼게요. 전전 A. 그 다음에 양약. 그죠? 전전, 양약. 효력이 생긴다.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 이게 무무니까 쌍무, 편무. 채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이게 뭐다? 출출. 이게 뭐다? 유상, 무상입니다. 4단계. 전, 2번째, 양약, 그 다음에 뭐예요? 무, 2개, 쌍무, 편무, 출출, 유상, 무상. 네, 제가 왜 이렇게 계약 분류를 연습을 시켜드냐면요. 자, 이것 따라서 계약법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들어봅시다. 자,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이 계약이 퍼펙트 유효했었는데, 자, 유라는 것은 달라는 효력이 있었다 이야기예요. 유효. 그러면 계약이 유효했었는데 채무를 이렇게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뭘까요? 네, 그게 바로 뭘까요? 네,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채무 불이행이라는 단어가 탄생합니다. 채무 뭐다? 불이행. 네, 책은 기본서는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 꼭 순서대로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거꾸로 시간 흐름에 따라서 이 내용을 기억했다가 기본서의 내용을 참고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은 이 쌍무하고 어디예요? 쌍무하고 유상가는 이 중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 뭐 예를 들어서 을이 약속한 날짜에 만약에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는 경우도 뭘까요? 채무 불이행입니다. 그러면 돈을 약속한 때 안 준다는 얘기는 이 을한테는 귀책 사유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귀책 사유, 잘못이 있다, 귀책 사유, 돌아갈 기 책임책. 그러면 돈을 제때 못 주면 나중에 이것을 우리는 이행지체라는 법률 용어로 씁니다. 이행 뭐라고요? 지체에 빠졌다 이야기예요. 지체. 그러면 지체에 빠지면 매도인께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해서 그래도 안 갖고 오면 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법정해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해제요? 법정해제. 그리고 원래대로 돌려놔라. 무슨 회복? 네,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무슨 배상? 네, 손해배상의 길을 갈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 이 귀책 사유가 있으면 맨 마지막에는 여기 손해배상이 붙는다 이런 얘기예요. 귀책 사유가 있으면 나중에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리고 여기 중간에 키워드가 여기 법정해제라는 이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갑이 혹시 잘못이 있어서 약속대로 만약에 이행을 하지 못하면 네, 이때는 이행불능이라는 단어를 써줍니다. 무슨 불능이요? 매도인 잘못으로 건물이 호로당 탔다. 그러면 이행불능이 됩니다. 이행불능되면 최고 없이 법정해제를 하고 자, 다시 이제 무슨 회복? 원상 회복해달라 하고요. 다시 무슨 배상? 네, 손해배상의 길을 갑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갑한테 귀책 사유가 있을 때 하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마지막에 무슨 배상에 붙어요? 손이 붙지 않습니까? 그럼 키워드가 여기 어마어마한 용어가 바로 뭐다? 네, 채무 뭐다? 불이행입니다. 채무 뭐다? 불이행입니다. 아시겠어요? 채무 불이행.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불이행이죠. 그럼 이쪽은 뭐예요? 귀책 사유, 이행지체, 이행불능,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몸속에 익혀야 되겠죠. 네. 그래서 프린트물에 보시면 그 프린트를 보시면은 맨 우측에 427쪽이 여기 있습니다. 맨 끝에 427쪽이 있어요. 여기요.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있는데 사실은 요 채무 불이행 단어가 여기 쌍무하고 여기 유상 갈 때 여기서 나타난다 이야기야. 그럼 이제 그것을 몸으로 표현해 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전전, 전형, 비전형, 양약, 낙성, 요물, 효력이 생긴다.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 자, 이게 무가 두 개니까 쌍무, 편무고 쭉쭉 내려가는 것이 출처리, 유상, 무상이죠. 근데 요거 이행을 해야 되는데 출처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뭐다? 채무 불이행. 다수 피시는 겁니다. 무한도전. 채무 불이행 두 가지가 있다. 이때 양쪽 귀를 잡으시고 양쪽 귀책 사유, 손해배상, 왼손은 이행지체, 오른손은 이행불능, 그 다음에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네,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계약법 가장 기초적인 큰 빅피처가 그려졌다 그런 얘기야. 이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공부 들어가시면 훨씬 더 공부가 압축되고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혹시 지금 공부하시다가 무슨 뭐 모의고사를 본다 이러는데 지금 모의고사 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제대로 공부가 안 됐는데
지금 어떻게 40문제 전체 문제를 풉니까? 그건 아직은 뭐예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때는 이렇게 이용하세요. 모의고사가 있으면 문제 풀생하지 마시고 해설이 있을 거예요. 해설을 한 10번 정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푸세요. 지금은 그게 훨씬 더 자신감을 갖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바로 문제 풀어가지고 뭐 7개, 8개 맞히면 그 얼마나 자존감이 상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모의고사를 봐서 점수 내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 밑에 해설을 열심히 읽어간 다음에 한 10번 정도 읽으세요. 그 다음에 하루 지난 다음에 모의고사를 보는 것이 훨씬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계약법에서 한 10문제가 나옵니다. 네, 이거 가지고 진행하게 되면 7, 8문제는 맞힐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꼭 먼저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민법 전전, 그 다음에 뭐예요? 양약, 낙성, 요물, 효력이 생긴다, 갑의채권은 의뢰채무, 의뢰채권은 갑의채무, 무무, 쌍무, 편무. 쭉쭉쭉쭉 내려가는 것이 뭐다? 네, 출출, 유상, 무상. 근데 여기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게 뭐예요? 채무 불이행은 2가지가 있다. 그게 바로 뭐다? 양쪽 귀책서 잡고 왼손은 이행지체, 오른손은 이행불능,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네, 이렇게 해놓고요. 책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88쪽 가셔서 네, 388쪽 가시면 자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은 전형계약이 15개가 거기 쭉 이름이 붙어 있을 겁니다. 15가지 이름이 없는 것들은 비전형계약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389페이지 가시면 쌍무, 편무가 먼저 나오죠? 아닙니다. 저는 낙성, 요물이 먼저입니다. 근데 책자는 자, 쌍무, 편무가 있고 그 다음에 유상, 무상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낙성, 요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지금 그 안에 내용을 잡으려 하지 마시고 제목을 먼저 잡으세요. 그래서 먼저 전전, 책 순서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4가지 있습니다. 전전, 약정, 낙성, 요물, 효력이 생긴다, 갑의채권, 의뢰채무, 의뢰채권, 갑의채무, 쭉쭉 내려가는 것이 뭐다? 이게 뭐예요? 출출, 유상, 무상.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계약 종류 가지고 한 문제 정도가 나올 겁니다. 한 문제 정도.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 안에 내용 지금 안 봅니다. 제목만 봤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봅시다.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요거부터 시작합니다. 요거부터. 순서 요거요. 낙성. 그 다음 뭐예요? 여기 쌍무, 그 다음 뭐예요? 여기 어차피 전형계약 가지고 노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순서가 지금 낙성계약 가지고 쓰는 이야기가 책자 보시면 프린트 봅시다. 자, 프린트 보시면은 네, 391쪽에 몇 쪽이에요? 네, 391쪽에 타이틀 제목이 계약의 성립이라고 나옵니다. 자, 계약의 성립. 자, 그럼 이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하는 얘기일까요? 흐름 보여주는 거예요.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이거 가지고 노는 거죠. 이게 타이틀 제목이. 그러니까 요것은 바로 요거 낙성 계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낙성. 그럼 왜 낙성일까? 그럼 아까 볼게요. 자, 법전의 앞에 563제 재산권 이전 약정,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약정이란 말 나오죠? 그럼 첫 번째 약정을 청약의 의사표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그죠? 두 번째 약정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563제 비벼대 가면서 공부하시면 계약법은 쉬워져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계약이 언제 성립할까요? 청약 있고 승낙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청락, 승낙, 성립 둘, 넷, 6글자로 줄인 말이 이 안에 있지 않아요? 여기 있잖아요. 낙성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낙성.
그러니까 약정은 청락, 승락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 데서 뭐다? 낙성계약이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기본서 391쪽에 있는 계약의 성립, 이 타이틀은 이 낙성계약에 대한 이야기다 생각하시면 된다 이야기예요. 그럼 봅시다. 청약과 승락이 있으면 계약은 언제 성립할까? 청약이 있을 때일까요? 승락이 있을 때일까요? 당연히 승락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네, 이때 여러분들은 요거 하기 전에 이제 대화자, 격지자라는 말을 쓰셔야 됩니다. 대화자, 격지자. 자, 갑은 서울에 살고 을은 부산에 산다고 합시다. 자, 갑, 을이 전화를 통해서 대화를 한다. 전화를 통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대화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 편지로 서로 대화를 한다면 이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격지자다 이런 말을 써주는 거예요. 또 한편 들어갑니다. 자, 같은 집에 한 집에 이렇게 살고 있다 이야기. 네, 서로 말을 주고 받으면 뭐가 되고 대화자라는 말을 써주고, 어느 날부터 말을 하지 않고 냉장고에다가 쪽지로 대화를 한다면 시간이 걸리죠? 이걸 뭐라 한다? 격지자라 한다. 공부는요, 기본 개념이 정확히 안 잡혀 있으면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화자, 격지자는 멀다, 가깝다라는 거리 개념은 아니고요. 네, 바로바로 들어가느냐, 늦게 들어가느냐, 시간적 개념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화자, 격지자 용어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자, 격지자는 멀다, 가깝다라는 얘기 아니고, 말을 해서 시간이 걸리면 격지자, 시간이 안 걸리면 대화자. 네, 그래서 대화자, 격지자 기본 개념을 연습시켜 드리고요. 그럼 이제 여기 낙성계약에서 청락, 승락 성립하는데, 그래서 청약도 대화자 간의 청약이 있고, 대화자 간의 청약도 있고, 네, 격지자 간의 청약도 있고, 승락도 대화자 간의 승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격지자 간의 승락도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청약은 대화자, 우리 민법의 원칙이 도달주의입니다. 무슨 주의요? 도달. 격지자도 도달주의고, 승락의 대화자도 도달주의고, 이 맨 끝에 것만 발신주의를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주의요? 발신주의를 취한다. 그래서 대원칙이 도입니다. 도도 하다가 마지막에 발자가 한번 나오죠. 네, 그래서 프린트물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거기 394쪽에, 네, 가서 나중에 확인하세요. 394쪽 가면 청약은 이런 말 쓰지 않고 그냥 도달주의라고 해놓고, 네, 승낙은 397쪽에서 먼저 격지자는 발신주의고, 네, 대화자는 도달주의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대원칙이 도달주의입니다. 대원칙이 도달주의고 특별한 경우에만 발신주의를 취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책자 잠시 한번 가볼게요. 네, 앞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책자 여러분들 가시면은 몇 페이지에 가시면, 네, 90페이지 가시면 89페이지 가시면, 자, 89페이지 가시면 거기 111조 1항이 있어요. 89쪽 가보세요. 맨 위에 111조 1항에, 네, 1항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도달. 그래서 대원칙이 111조 1항이 대원칙은 도달주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91쪽에 가시면 페이지
91쪽에 가시면 네, 거기 보시면은 도달주의 예외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쓰는데 거기 보시면은 1, 2, 3, 4, 5번에 보시면 네, 91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거기 531조 가로친 데 해놓고 쓴 얘기가 뭐예요? 격지자 사이의 계약 승낙 통지.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격지자 사이의 승낙의 통지는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발송주의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네,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394쪽, 397쪽 가면 다시 나오는 겁니다. 좀 보세요. 청약은 대화자도 도달, 격지자도 도달, 승낙도 대화자 도달, 승낙은 격지자 발신이죠. 네, 그럼 이걸 몸에 익히겠습니다. 아까 전전 있었고 약정 있었지 않습니까? 청락, 승낙, 성립. 그래서 낙성이죠. 그러면 청약도 자, 이쪽에 대화자 있고 격지자 있다. 대화자, 격지자. 대화자, 격지자. 그러면 뭐야? 대화자, 도달, 격지자, 도달, 도달, 발신. 청약은 대화자도 도달, 격지자도 도달, 승낙은 대화자, 도달, 격지자, 발신. 그러니까 뭐야? 청약은 발. 도달, 발신.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먼저 큰 그림을 그려놓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을 갖다가 연습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갑이 편지로 청약을 한다는 거죠. 청약. 네, 내 토지를 1억에 팔겠다라고 청약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편지를 뭐한 날짜가 있을까요? 네, 발송한 날짜가 있죠. 발송한 날짜가 자 3월 1일이라고 가정합시다. 네, 발송해서 편지가 도착하겠죠? 네, 도달합니다. 네, 3월 3일 날 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편지를 했다는 얘기는 이건 격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격지자. 그러면 청약은 대화자, 격지자 못지않고 도달주의를 취하니까 이 청약은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네, 도달이 됐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야기입니다. 도달. 그러면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 도달하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 청약을 뭐 할 수 있다? 청약을 철회해도 좋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도달 후는 함부로 철회하면 된다, 안 된다? 철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청약은 언제 효력 발생한다? 격지자는 도달주의. 도달주의를 취하니까 도달 전에는 임의적으로 철회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도달 후는 임의적으로 철회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청약할 때 여기다 보통 날짜 정하잖아요. 네, 3월 10일까지 답장 주세요. 이렇게 붙였으면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이 청약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월 3일부터 10일까지는 처리할 수가 없고 그럼 고민하다가 결국 답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리 승낙을 하겠다. 그래서 편지를 띄웠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편지를 뭐한 날짜가 있어요. 네, 편지를 뭐한 날짜가 있을 것이다. 네, 발송한 날짜가 있지 않느냐 이야기죠. 네, 발송한 날짜가 예를 들어서 네, 3월 7일이었다 합시다. 그래서 3월 9일 날 만약에 도달이 됐다. 3월 9일 날. 네, 그러면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언제 성립했는가 이 이야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네, 편지는 격지자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3월 9일이 아니고 3월 7일 날 발송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청약과 모여가는 거 승낙 이야기를 설명드린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또 혹시 가끔 이런 경우도 있죠. 판례죠. 3월 10일까지 답장을 줘라. 만약에 3월 10일까지 답장 없으면 네,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이 청약을 했다면, 그죠? 혹시 이 을이 3월 10일까지 답을 하지 않게 되면 말 그대로 계약이 성립할까 하는 얘기예요. 네, 이런 청약은 네,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을을 뭐 하지 않는다?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설령 10일까지 답이 없어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태도라는 거 하나 붙여드린 겁니다. 네, 가장 기본을 갖추게 되면요, 어떤 변형된 것도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거, 청약과 모여가는 거, 승낙. 자, 요 판례를 하나 설명드렸고, 두 번째는 3월 9일 날 도달되면 되는데, 이 발송이 3월 7일인데, 이것이 이 3월 10일을 뚫고 나갔다 이야기야. 그래서 3월 15일 날 만약에 이게 도달이 됐다면, 기간 내 도달이 되면 승격발에서 계약이 3월 7일 성립할 텐데, 이렇게 3월 10일을 뚫고 나가면 이것은 우편 사고가 있다는 특수 연착으로 간다는 거예요. 무슨 연착이요? 특수 연착입니다. 그럼 이런 특수 연착 같은 경우에는 저 갑은 네, 통지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통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통지를 했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을 텐데, 만약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네,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다.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뭐 한다? 본다, 간주한다 이야기예요. 연착되지 않았다는 것은 기간 내에 도달됐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네, 계약은 뭐 했다? 성립했다는 얘기죠. 언제 성립했을까? 다시 돌아가서 3월 7일 날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연착 중에서 연착된 승낙에서 특수 연착된 승낙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그래서 프린트볼에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396쪽에 보시면, 몇 쪽에 보시면, 396쪽에 보시면 네, 특수 연착을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큰 틀을 설명을 하나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드린다면, 지금 우리는 낙성계약의 청락 승낙을 가지고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비교될 것이, 청약과 고민하는 것이 이제 청약의 유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청약의 유인.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394쪽에 나옵니다. 자, 갑이 청약을 했다. 갑이 청약에 유인을 했다. 차이가 뭘까? 갑이 청약을 하게 되면, 자, 을이 하는 것이 승낙이 됩니다. 을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네. 상대방 을이 승낙의 자유를 가지고, 승낙을 하면 계약이 비로소 뭐한다? 성립한다. 이런 얘기고, 청약의 위인은 청약의 미끼입니다. 청약하도록 미끼를 던졌으니까 이때 을이 하는 것이 청약입니다. 승낙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끼를 민 을이 청약하게 되면 청약의 위인을 한 자가, 청약 위인한 갑이 승낙의 자유를 갖는 거예요. 무슨 자유를 가져요? 승낙의 자유를 가져서 승낙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승낙을 하게 되면 비로소 계약이 뭐한다? 성립하는 겁니다.
갑에 청약이 있으면 을은 승낙의 자유를 갖고 선택할 수 있고, 청약의 유인이면 을이 하는 것이 청약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승낙의 자유를 갖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요거는 이제 가격표가 붙어 있는 상품 진열은 청약으로 보고요. 가끔 보면은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는 상품 진열은 청약의 유인으로 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가게 가면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데 다 붙어 있어요, 가격표가. 그러면 이제 손님이 하는 게 뭐고, 승낙의 자유를 갖는 것이고, 따라서 청약자는 못 팔겠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가격표가 안 붙어 있는 상품 진열은 뭐로 본다? 청약의 유인으로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판기 비치 있죠? 자판기 비치는 청약으로 봅니다. 청약의 유인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본다? 청약으로 봅니다. 가격표가 붙어 있으니까. 뭐 요런 거 정도에서 한번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계약 분류 네 가지를 머릿속에 꼭 진열합니다. 전전, 양약, 효력이 생긴다, 채권 채무, 무무, 출출. 전전, 전형, 비전형, 양약, 낙성, 요물, 무무, 쌍무, 편무, 출출, 유상, 무상. 그래서 요 출출할 때 요게 간다는 거, 양적 비자고, 이행지체, 이행불능,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자, 이 틀을 만들어 놓고 처음 하는 것이 지금 낙성한 거예요. 청낙, 승낙, 청약, 대화자, 격지자, 승낙, 대화자, 격지자, 도발. 도발. 끝에만 발신지. 자, 이걸 먼저 기억해 놓고 나머지 이야기들은 거기다 붙여간 겁니다. 첫 번째 시간은 계약 분류하고 계약의 성립, 이 두 가지 가지고 설명드린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은 뭘까요? 다음 시간은 바로 뭐로 들어갈까요? 바로 여기 끝났으니까 쌍무로 가서 한번 놀아보자, 그런 얘기야. 요거 상관없을까요? 요거 쪽 다음 시간 요것도 합시다. 어쨌든 첫 번째 시간 낙성기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